실비보험 가입하고도 이 혜택들을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본 고객님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이 혜택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혜택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놓치고 있던 혜택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명심보험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에 숨어있는 놀라운 혜택 4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결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필수 보험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입원 시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통원 치료 시에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3대 비급여 항목의 선택 진료료, 상급 병실료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구분됩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병원비 전액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0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이 금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급여와 비급여 각각 90%를 보장받습니다.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를 보장합니다. 병원비 1,000만 원 발생 시 급여에서는 900만 원, 비급여에서도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상품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를 보장하여 이전 세대들에 비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숨겨진 혜택은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모든 실비보험 가입자에게는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연간 5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라면 10%인 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추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5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원래 20%인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상한제 덕분에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4세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로 3천만 원, 비급여로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산술적으로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어 급여와 비급여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반면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에서는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지만 비급여에는 상한제가 없어 30%인 9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100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조언만 듣고 4세대로 전환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절약하기 위해 당일 바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즉시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매번 즉시 청구하면 가입자의 청구 이력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과다 청구자로 분류되거나 질병 코드가 이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이전 청구 이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 중 한 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2년에 한 번씩 CT를 촬영하고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보험을 변경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전에 받으셨던 검진 비용 청구 이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장 내용이 대부분 제외되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지 의무에 따라 병력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고지 의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실비 청구로 인해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험 청구권이 3년 동안 유효하니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본인의 보험 계획이 완벽히 세워져 있고 추가로 변경하거나 가입할 계획이 없다면 병원 방문 후 바로 청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간병인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현재 보험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병원 방문 이력이 새로운 보험 가입이나 변경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두 보험 모두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방식으로 보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각각에서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개인보험에서 900만 원, 단체보험에서 900만 원씩 합산해 1,8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기능이 바로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인데 2023년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만 납입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개인보험이든 회사보험이든 원하는 보험을 선택해 납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 기능의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 실비를 중지했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존 세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세대나 3세대 가입자들이 납입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때 출시된 4세대로 강제 변경될까 걱정하셨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중지했던 실비보험을 2세대나 3세대 그대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실비에만 가입된 상태라면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던 단체 실비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환 제도를 통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퇴직하고 나서 개인 실비 가입을 시도할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건강검진 중 발견된 문제로 인해 유병자 실비로 가입해야 하거나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실비는 보험료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바로 전환한다면 이러한 병력으로 인한 제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5년 동안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이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 발병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납입 중지를 위해서는 개인 실비보험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은 국내에서 실비보험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실비보험에는 납입중지 제도와 함께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했다가 귀국한 경우 출입 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부했던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출국 전에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 중지를 신청해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하면 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장기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월 수십만 원씩 되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부담금 상한제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항목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비보험은 병원비 지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획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라면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 가입 시 하나는 납입 중지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단체 실비보험을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질병과 상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보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늘 알려드린 4가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